2014년 여름 광안리 앞바다에선 허가 없이 계류장에 접근하던 수상 오토바이에 부딪혀 20대 여대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나나 보트를 타다 물에 빠진 관광객 4명이 수상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부터 동력,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한돼 뒤섞인 부산 앞바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과거 각종 해양 레저 사고가 잇따랐던 이 광안리 해수욕장에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사망사고를 겪고 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위험천만한 상황들은 여전했습니다. 패들보드와 서핑 강습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바다 한켠. 해수욕장에 정박해 있던 수상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출발하더니 빠른 속도로 바다 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다닙니다. 아이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애들 노는데도 가까이 와가지고 막 묘기 같은 거 부리시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 보면 그 레저존인데 레저존 사이 사람들 사이에도 막 지나가고, 제가 위험하다 가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시더라고요. 조금 많이 위험하죠. 고의성이 있든 없든 다른 레저객들에게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 된 수상 오토바이. 심지어 바다 위에서 싸움이 오가는 등 매년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력기구가 오버리면은 뭐 파도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동력 타시는 분들이 일부러 옆으로 많이 지나가요. 와서 파도 물도 일부러 뿌리고 가고, 이제 저희도 매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서로 트러블 생겨서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뭐 달라지는 건 없고, 실제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 도중에 이제 초등학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르르 와가지고 수업이 중단됐었어요. 또 다른 해수욕장. 이곳은 수상 오토바이 불법 계류가 문제입니다. 해양레저 사업장의 계류장에 차를 무단으로 주차하듯 수상 오토바이를 묶어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 처음에는 막 뭐 싸우기도 하고 대지 말라 하고 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기도 힘들어서 안 먹는 동안 나와서 제가 북하고 어디 이제 주차장처럼 번호가 붙어있는 거가 전화해서도 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처럼 레저 기구가 무단으로 계류장을 오가는 경우 또 다른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경에는 수상 오토바이로 인한 민원이 잇따릅니다. 접수되는 민원의 90% 이상이 위협 운항이나 굉음.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언제든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해경은 민원 현장에 출동하고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한번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파출소에서 출발해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취재진이 바다에 나갔을 때가 평일 낮 시간이라 레저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해경이 단속해야 할 상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민원이 급증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많이 나오십니다. 근데 저 수상 오토바이가 그 과속으로 이렇게 달리거나 굉음을 내서 이렇게 달리거나 해가지고 위협 운항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출동해가지고 저쪽 강안대교 외곽 쪽으로 조금 나가서 좀 속도를 줄여가지고 활동을 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하면 현장 신고 내용을 방송으로 알리고 계도 활동을 합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줄이시고 저 강안대교 바깥으로 좀 나가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난폭 운항 등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현장 안전 조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상 오토바이의 최고 속도는 150km. 이렇다 보니 통제가 쉽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상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만 움직이는 와중에 번호를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구 간의 구별도 쉽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체증을 해주셨으면 어떻게 저희가 찾기가 쉬울 건데, 그때 아마 한 수상 오토바이가 한 30여 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색깔이 무슨 색인지, 또 거기 번호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번호판도 모르고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규제나 법령이 허술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수상레저 안전법에는 수상레저 기구의 최고 속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난폭, 위협 운항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된 단속이 힘듭니다.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거리 제한도 두루뭉술합니다.
법에서는 단지 수상레저 활동자가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입니다. 또 출발 항으로부터 18km 이내 해역에서는 출항 신고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 감시망을 벗어나기도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인구.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해양스포츠기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22,000명, 등록된 레저기구는 1,700대를 넘어섰습니다.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 55건을 기록했던 해양 레저 사고는 2017년 82건으로 67%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7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양 레저 사고는 그 여름철에 해양 레저 활동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수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해는 그 자체 그 기동 순찰대를 좀 모집을 해서 해야 수욕장이나 연안 근접한 그 수상 오토바이들에 대해서 그 안전관리 또 위법 행위가 있으면은 단속도 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공간은 공공재 공간입니다. 즉 다양한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호 약속된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어야 합니다. 비수기 안전관리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동력 및 무동력 해양레저기구, 해수욕 등 해양레저 활동별 번역, 그리고 이동 코스 구분 등 보다 체계적인 해양레저 인구는 점차 늘고 있고 부산에는 본격적으로 피서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객들도 자신의 즐거움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